이번 시간에는 BFS 단원의 인트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BFS 단원의 인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FS라는 거는 앞서서 소개드린 DFS처럼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BFS라는 거는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거는 앞서서 DFS 생각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연결된 것 중에 방문하지 않은 곳을 최대한 깊게 쭉 들어갔다가 더 이상 탐색할 곳이 없으면 빠져나오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 너비 우선 탐색은 말 그대로 이 시작하는 정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쭉 탐색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서 시작해서 연결된 곳들이 2번, 3번, 4번 그래서 요 정점들을 먼저 다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처음에 방문하면 2번에서는 5번, 6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5번, 6번 3번에서는 없고 4번에서는 7번, 8번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방문하는 걸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불러요. 시작점으로부터 시작점에 붙어있는 곳들을 먼저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방문한 곳들 중에 순서대로 보면서 또 2번은 연결된 곳들 중에 방문하지 않은 게 5번, 6번이니까 요 순서대로 방문하는 걸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배웁니다. 그럼 요 너비 우선 탐색을 언제 쓸 수 있는지, 그럼 도대체 DFS 안 쓰고 BFS 쓰는 경우는 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BFS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정점에서 시작해서 해당 정점과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을 이제 순서대로 탐색하는 과정인데 너비 우선 탐색이기 때문에 1번에서 시작했으면 1번에 연결되어 있는 곳부터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2, 3, 4 순서대로 방문을 하고요. 그러면 2, 3, 4 순서였으니까 그 다음은 2번에서 연결된 곳 방문하고 3번은 없으니까 이제 4번에서 연결된 곳을 방문하는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방법을 BF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이 BFS 탐색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문제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1번 정점에서 시작해서 BFS 탐색을 진행했을 때의 방문 순서를 출력해 보라는 거고요. 편의상 우선순위가 같은 정점들 1번에서 연결된 건 2, 3, 4니까 그 중에서는 번호가 작은 것부터 방문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번 다음에 2, 3, 4 방문하고 5번 방문하고 6번 방문한 다음에 7번을 방문하게 되는 게 BFS 탐색입니다. 그래서 이 BFS 탐색을 일단 인접행렬로 나타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접행렬로 나타내는 건 DFS 단원에서 소개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스타트랑 엔드 정점이 서로 연결됐다는 연결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에 스타트라는 정점과 엔드라는 정점은 연결돼 있다라는 표시를 하고 거꾸로 엔드랑 스타트도 연결돼 있다 이런 인접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BFS라는 것도 결국에 탐색이죠. 탐색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결된 곳은 전부 다 방문해야 되는 게 첫째고 둘째는 방문했던 곳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아야 되는 게 둘째.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BFS 탐색 역시도 DFS 탐색처럼 visited라는 배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루트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1번 정점에서 시작하면 이 문제는 방문 순서를 출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줘야 되고 이 어떤 BFS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꼭 여기서는 함수 실행보다도 Q라는 데다가 푸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BFS인데요. Q에다가 푸시하기 전에 꼭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BFS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뭐냐면 Q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Q가 뭐냐? Q는 처음에 들어온 값이 이제 처음에 들어온 원소가 가장 먼저 나가는 어떤 자료 구조를 Q라고 부르는데 이 BFS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1번 정점에서 시작을 하면 1번 정점에 연결된 것들은 2번, 3번, 4번이죠. 2, 3, 4 순서대로 탐색을 할 건데 2, 3, 4 순서대로 Q에다가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를 하게 되면 2, 3, 4가 Q에 들어있지만 2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고 그 중에 팝을 해서 그 팝된 원소로부터 인접한 곳을 확인하는 게 BFS 탐색의 구현 방법인데 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푸시를 하게 된 원소가 튀어나오는 걸 이제 Q라는 자료 구조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Q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BFS 탐색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visited라는 배열을 써서 처음에 어떤 Q에 해당 원소를 푸시하기 전에 꼭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처음에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시작점을 1번이라고 하면 Q에 1번이라는 정점만 들어가 있고 visited의 1번 값만 true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BFS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 BFS 함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현재 위치를 current V라고 표시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BFS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이 돼요. 여기 보면 Q가 비어있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만 구현이 되고, 이 방법의 핵심은 DFS는 아까 recursion, 재기함수로 구현을 해야 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BFS는 재기함수 호출이 전혀 없습니다. Q라는 게 어떤 정점을 잡아서 그 정점에서 연결된 곳을 본다 라는 걸 처리하기 위해 Q라는 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재기함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BFS 개념을 배우면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DFS처럼 재기함수로 또 BFS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는 경우가 꽤 있던데 그렇게 구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Q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 BFS에서 만족하는 순서대로 방문을 해야만 올바른 BFS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Q를 이용해야 된다, BFS는. 그리고 Q가 비어있지 않는 한 계속 현재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뽑아주는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Q에서 이 프론트,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뽑으면 현재 위치가 되는 거예요. 타겟 위치. 그리고 꼭 Q에 있는 해당 원소를 팝을 해줘야 요 while문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다 방문을 하면. 그래서 요 템플릿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템플릿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Q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가장 최초로 넣었던 원소를 뽑아서 그 원소를 팝해주는 식으로 현재 위치를 잡아줘야 되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가 1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팝되는 위치도 1이겠죠. 그래서 1번을 기준으로 DFS처럼 next V라는 걸 잡으면서 지금은 인접 행렬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위치들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위치를 보면서 그 n개의 위치 중에 그래프 인접 행렬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가 돼 있으면서 현재 위치랑 이동하려는 위치랑 연결돼 있으면서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위치면 그 next V라는 위치가 그런 경우에만 해당 위치를 출력해주고 visited 값을 true로 바꿔주면서 재기함수를 또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Q에다가 해당 원소를 푸시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Q에다가 푸시를 해주면 Q에 이미 여러 원소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뒤에 푸시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원소들이 다 처리가 되면 해당 원소가 처리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BFS 탐색에 대한 구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Q라는 걸 꼭 이용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인접한 어떤 정점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그래프가 서로 두 정점이 연결돼 있고 방문했던 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visited 값을 꼭 true로 바꿔주면서 Q에 해당 원소를 넣어줘야만 한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1번에서 2, 3, 4는 연결돼 있고 조건을 만족하니까 2번, 3번, 4번이 차례대로 Q에 들어가게 되고요. 1번은 이미 팝이 여기서 되었기 때문에 요 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면 2, 3, 4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포문이 끝나고 다시 위로 올라오면 current V에 2번이 오게 돼요. 그리고 또 2번도 빠지게 되고 요 2번을 기준으로 포문을 돌면 이미 1번은 방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 포문을 쭉 돌다가 연결됐으면서 방문하지 않았던 5번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걸 BFS 탐색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visited 값을 true로 만들어주는 순간이 꼭 Q에다 푸시하기 전이어야 된다. 다음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visited 값을 true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Q라는 자료 구조가 실은 있긴 한데 이 dec라는 자료 구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파이썬에 있는 Q는 이 알고리즘을 어떤 알고리즘 문제 풀라고 만들어 놓은 Q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느리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데크라는 걸 써서 이제 Q 대신 데크를 써서 구현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데크는 앞뒤로 뭔가 원소를 상수 시간에 푸시하고 팝할 수 있는 자료 구조인데 그 링크드 리스트 이제 생각하시면 편한데 요 데크라는 걸 썼을 때는 결국에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원소를 팝해야 될 때는 이제 팝 레프트로 가장 최근에가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소를 팝하기 위해서는 팝 레프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뒤에 원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펜드를 하는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BFS 코드를 짜는 개형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 개형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BFS 탐색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1번에서 시작해서 2, 3, 4가 동시에 방문이 되죠. 그래서 방문이 되면서 다 Q에 들어가고 1번은 팝돼서 나오고 그럼 이제 2번은 current V로 잡히니까 인접한 곳 중에 방문 안 한 5번이 Q에 들어오고 그럼 지금 Q에 3, 4, 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번은 팝됐으니까. 그럼 Q에서 3번을 받지만 3번은 연결된 게 없으니까 패스하고 4번을 보면 연결된 게 있으니까 넣어주고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탐색을 진행하게 되는 게 BFS 탐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해볼 수 있고요.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접 행렬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요 저장하는 방식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프의 스타트 번째에 end라는 원소를 집어넣어주고 그래프의 end라는 인덱스에 start라는 원소를 집어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인접 리스트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인접 행렬이랑 똑같은데 루트 벌텍스 1번이니까 비지시드 값 true로 만들어주고 Q에 푸시한 다음에 BFS 함수를 호출해주면 Q가 empty가 되기 전까지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원소를 팝해서 그 원소에 대해서 인접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뭐가 1이면 이게 아니라 연결된 원소들의 위치가 바로 원소들의 번호가 바로 뽑히죠. 그럼 그 노드 번호를 뽑아서 아직 방문했던 적이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만 이제 Q에다가 새로 푸시해주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도 인접 행렬처럼 비교적 쉽게 BFS 탐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순서도 인접 행렬로 구현을 하나, 인접 리스트로 구현을 하나, 이제 BFS 탐색 방문 순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BFS랑 DFS를 비교를 해보면요. DFS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연결된 곳 중에 깊이 쭉 깊게 들어갔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빠져나오고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순서대로 방문한다고 치면 요 BFS 같은 경우에는 너비 우선 탐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작점으로부터 가까운 곳부터 방문이 되는 순서로 탐색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드 개형도 되게 비슷해요. DFS를 보면 재기함수로 뭔가 그 해당 노드를 따라가는 코드를 구현하는 거고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 항상 이 visit 값을 true로 바꿔주고 DFS 호출하고 여기서도 조건 만족하면 true로 해주고 호출하는 것처럼 BFS는 그걸 재기함수가 아니라 Q를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true로 바꿔주면서 Q에 푸시하고 또 현재 위치를 뽑은 다음에 요 조건을 만족하면 visit 값을 true로 만들고 Q에 푸시한다. 두 탐색 방법의 코드에서의 차이는 여기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그 이동을 탐색을 유지하고 BFS 같은 경우에는 Q를 이용해서 그 정점의 번호를 바꾸는 걸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BFS 탐색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래프에서의 BFS 탐색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BFS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BFS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유형에서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그래프에서의 탐색 방법은 DFS와 BFS가 있다. 그리고 BFS는 다음과 같이 탐색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